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빠르게 저번 주에 종목 뽑아놨던 것들 수익률이랑 손실률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주식 시황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내일 매매할 종목들 몇 개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한국 파마까지는 저번 영상에서 기록을 했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된 게 남성,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앞타바이오, 동아화성이 있는데요. 일단 이 네 가지 종목 중에서 남성,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동아화성 손절이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손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보니까 2.57%로 마감을 했네요. 손절폭이 좀 커가지고 그만큼 앞에 수익 났던 것들이 좀 많이 까진 그런 주였습니다. 바로 종목을 보면은 남성입니다. 남성은 어디서 매매를 했었냐, 여기 있는 3,780원에 매수가 됐었고요. 10월 15일날 목요일날 된 다음에 금요일날 계속 장이 또 안 좋기도 했었죠. 금요일날 밑에 빠졌다가 다행히 손절은 안 됐습니다. 손절이 3,545원이었는데 손절은 다행히 안 되고 나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다시 끌어올려지면서 그래도 매수가 위에서 3~4%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일단 아쉽게 여기 목표가에 오지는 못했습니다. 오지 못한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장중에 이제 봤으면은 그래도 여기서 밑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를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타점 변경 없이 일단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매수가 5,830원 여기 옆에 있죠. 그리고 5,540원 손절, 다음 6,140원 매도를 계획했는데 일단 얘는 10월 14일 날 매수가 됐습니다. 매수가 된 뒤에 이제 한 번에 반등이 없이 그냥 밑으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바로 한 거고요. 특별하게 종목이 올랐다, 어떤 이슈, 재료 아무래도 자율주행 그런 건 있지만 일단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빠졌다는 거는 힘이 약해서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타바이오는 생각보다는 좀 잘 간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했고요. 한 번 더 매수가 돼서 이렇게 매도가 되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계획을 했던 곳이 34,050원에 매수를 걸고 이제 35,150원에 매도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 3%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끝이 났습니다. 끝난 종목이고 동화성은 좀 아쉽긴 해요. 이게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수소 관련된 테마가 잠깐 살아나는 것 같더니만 또 다시 요즘 조정이 나오면서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화성 같은 경우는 1,550원에 매수를 한 다음에 기다렸는데 1,150원 손절, 오늘 손절이 결국 나가버렸거든요. 그럼 손절 나가면 어쩔 수 없죠.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 4종목들 모두 이제 손절이 나갔고요. 이제 봐야 될 거는 3종목 정도를 좀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지수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고 3개의 종목들 뽑고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요즘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비교를 했을 때 큰 코스피가 그래도 코스닥에 비해서 좀 지수가 버텨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일단 일봉상이 61선 위에서 일단 마감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는 버텨줬다는 게 여기서 오랜만에 이제 금융투자지만 이제 기관이 매수를 들어왔고요. 그다음 외국인도 다시 이제 매수 370억 매수로 들어왔고 오랜만에 또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한 그런 수급 현황이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연기금이 계속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이 코스피보다 정말 심하죠. 정말 심하게 61선도 깨고 계속 하락으로 이어졌고 어제 금요일날 만들어졌던 저점도 오늘 저점으로 해가지고 저가 갱신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요즘 장은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 장인데 기관이 이제 많이 계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하니까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에 따라서 코스피는 그래도 기관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큰 지수가 엄청 큰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코스닥은 외국인의 수급 한 몇백억 정도로만 해도 평소에 비해서 작은 금액으로도 지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닥도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다시 여기서 앞에 있는 전고점을 뚫고 나는 상승이 나온 뒤에 이제 상승이 다음에 나오죠. 나오고 할 때 여기가 이제 머리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깨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 모습에서 거의 뭐 그냥 쌍봉인데요. 그러니까 봉이 두 개가 생기는데 앞에 있는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쌍봉의 모습으로 이렇게 효과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헤드앤숄더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리 지수가 진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을 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이 구간이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게 미국의 부양책 얘기를 했었죠. 부양책 합의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증시가 한번 상승을 해가지고, 이 구간이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 헤드앤숄더로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바로 이제 하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뭐 부양책 합의나 그런 것들, 대외적인 이슈가 뭐 미국 대선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간다, 부양책이 된다고 하면은 이 구간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나고 봤을 때는 또 쌍바닥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바닥에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닥이 두 번 만들어져서 쌍바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먼저 현금화를 잘 해두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번 이런 구간에서는 지수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더 떨어져 가지고 앞에 있는 전저점을 또 깰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치고 나중에 쌍바닥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은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여기 구간에서는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회는 없지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또 기회의 그런 포지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아까 코스피랑 코스닥 똑같이 해가지고 기관이 계속 매도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일단 매도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이유는, 이거는 저도 이거 어디서 본 건데, 기관의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그 특징은 자기 돈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바탕으로 이제 이익을 내고 또 자기들 또한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구조의 조직인데요. 근데 앞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3월달, 2월달부터 해가지고 3월달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때 좀 펀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악화되고 했었을 겁니다. 우리 개인 주식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면서 증시가 빠르게 회복을 했죠. 이 회복을 하면서 분명 큰 수익이 났던 펀드들도 있을 거고, 많은 펀드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갔을 때 결국 이 하방보다 더 큰 수익이 난 그런 펀드들도 있을 거고 한데, 이게 이제 연말이 갈수록 내가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은 지금 앞에서 수익을 이렇게 크게 냈었는데 굳이 매매를 해가지고 큰 금액을 넣어가지고 매수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벌었던 그 수익을 까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관 쪽으로 해가지고 기타 법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자세하게 또 공부를 제가 해봐야 돼서, 일단 이런 그냥 기관을 그냥 뭉텅이로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그 수익 난 것을 이제 서서히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이럴 때도 보시면 다 올라갈 때 분명 기관 외국인 다 팔았을 겁니다. 팔면서도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개인들의 힘이 정말 셌던 구간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반대의 상황이 된 게, 아까 말했던 기관이 진짜 그냥 수급적으로 계속 매도를 합니다. 지금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 또한 여기서 다 아쉬울 게 없죠. 그냥 이 구간에서 그냥 다시 떨어지면 여기서 사고, 그리고 주가가 다시 지수가 올라오면은 그냥 기관이랑 같이 그냥 이 구간에서 같이 파는 겁니다. 팔고, 그러면서 계속 박스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차라리 박스의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이 있죠. 지금 좌우로 횡보를 하는 그림이요. 그리고 이 앞에랑 다르게 여기서는 지금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
3억으로 완화한다는, 완화가 아니죠. 3억으로 그 세금을 강화시키는 그 방안 때문에 지금 투심이 정말 안 좋고 안 좋아졌습니다. 투심이 정말 안 좋아져가지고 밑으로 계속 떨어지면은 너도 나도 이제는 계속 진짜 이게 떨어질 수 있다. 아까 말했던 헤드앤숄더, 요즘은 다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많이 하고 하시기 때문에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하락장을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떨어지려고 하면은 뭐 손절을 좀 하더라도 현금화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로서의 매수세가 크게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해갖고 하려면은 크게 이제 미국 경기 부양책 5차 부양책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건 또 요즘에 이제 미국 대선이 좀 다가오면서 트럼프보다는 또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전에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 자체가 좀 트럼프랑 큰 격차가 또 발생을 하고 하니까 그게 또 증시에 바이든이 되더라도 증시에 좋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바이든이 괜찮으면서 이 미국 이제 상하원 의원 투표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데요. 이때도 민주당이 꽤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민주당이 좀 되고, 그냥 바이든도 만약 된다고 치면은, 그리고 부양책 합의는 뭐 대선 전이든지 대선 후든지 일단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차피 미국이란 나라가 살려면은 경기 부양책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시기라는 게 참 빠른 시일 내에 나와줘야 우리 증시에도 좋은 거고 미국 증시에도 좋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일날 아침이죠. 오전 7시쯤에 펠로시 민주당 그 하원 의장이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제 2조 2천억 달러 이상의,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트럼프 공화당에서는 1조 5천억 정도, 1천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한 2천억을 더 올려가지고 1조 8천억 달러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큰 갭이 있고, 민주당하고 트럼프 사이에도 큰 갭이 있습니다. 지금 4천억 달러 정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참 불확실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진짜로 이 경기 부양책 협상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 경기 부양책 협상 시한이 여기서 이틀 48시간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한 게, 대선 전에 이제 경기 부양책 협상이 끝나기를 원하면은 48시간 안에 결정을 해라, 트럼프한테 얘기를 한 건데, 트럼프가 이제 22일 날 TV 토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자기의 성과를 위해서 경기 부양책 합의, 이 민주당과의 협상, 아마 공화당 그 의원들의 지지를 좀 받아야겠죠. 진짜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트럼프가 경기 부양책 합의를 시켜준다 하면은 다시 한번 증시가 살아나는데 좀 불을 붙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아니고 이제 48시간 내에서 협상이 안 된다고 치면은, 또 이거는 또 물론 악재긴 한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 경기 부양책 협상 시한이라는 겁니다. 이 시한, 그러니까 이 협상 시한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금 경기 부양책이 진짜 언제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컸던 건데, 근데 이게 이틀, 그러니까 48시간으로 제시가 됐다는 거는, 딱 정해졌다는 거는 일단 그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된 겁니다. 여기서 협상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48시간 내에 협상이 안 되더라도, 아까 말했던 이제 어떤 후보가 되든지, 바이든 후보가 되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지 해가지고, 결국 대선 후에는 어차피 이제 경기 부양책이 된다 라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는 이제 되면 가장 좋은 거고, 이제 거의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일단 불확실성, 언제 나온다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앴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 자체는 괜찮은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뉴스를 잠깐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2020년 9월 4일 날 63조 원에서 지금 10월 15일 날 54조 7천억 원으로 지금 큰 폭의 감소를, 9조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나고, 증시 예비 자금이라고도 하죠. 물론 이게 빅히트나 그런
대형 회사들의 상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예탁금이 들어가고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요즘 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런 모습 많이 활발했던 전의 모습은 좀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보여주는 게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2020년 8월 달에 24조 원을 달했던 게 지금 17조 원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인 거고요. 이게 거래대금이 적다는 거는 시장 참여자가 좀 많이 적은 거고, 이 시장 참여자가 적으면은 지수, 그러니까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매수세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서 해결돼야 될 건, 우리나라 또 해결돼야 될 거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 이게 진짜 풀려야 됩니다. 지금 3억 원 이게 어떻게 좀 잘 나와야 그냥 그대로 10억 원을 유지를 해주든가 해야 개인들의 이제 투심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기관도 똑같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이 상태를 좀 전환시켜 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양도세 문제고요. 참 돈은 나라의 그 세금을 좀 허튼 데다가 많이 썼다가 결국 이런 양도세, 결국 이제 세금을 올려가지고 그 돈을 충당하는 그런 방법, 뭐 정치적인 얘기하고 그러고 싶진 않지만, 일단 저도 1번을 뽑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나 부동산도 그랬겠지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큰 도움을 받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만, 일단 지금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고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진짜로 이게 10억 원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연말에 이 매도세가,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화가 돼가지고 증시가 정말로 지금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고점이죠. 더 간다고 치면은 뭐 고점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고점의 모습입니다. 구간에서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로서 전환이 돼가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양도세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번 주에 주요 국정감사 일정입니다. 여기서 뭐 다른 것들도 뭐 중요한 것 내용들도 있고 하겠지만, 22일 날하고 23일 날 이 기재위에서, 이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금요일도 똑같고요. 여기서도 지금 홍남기 부총리 현재 3억으로 지금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국정감사에서 특별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10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같은 거요. 그런 게 나와야 좀 증시에, 얼어붙은 증시에 좀 상승을 좀 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은 이제 뉴스에 그냥 이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홍남기 부총리 해임 청원 관련된 챌린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라면은 이제 어떤 것이 내 이득에 맞나,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저는 일단 3억으로 강화시키는 것 자체에 반대를 무조건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챌린지, 실검 챌린지가 이렇게 돼서라도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3억 강화, 이게 좀 완화되는 쪽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오늘 나왔던 종목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KEC, 그 거래대금 상위 700억 이상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700억 이상에서 상한가 같은 종목이요. 피플바이오부터 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나 한번 볼게요. 얘는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은 화이자에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계획 속에서 독점 공급 부각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KC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서 터치스크린 핵심 반도체 부품 공급 예정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요. S&W는 이제 월성 원자력 발전기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심의가 오늘 났었고 내일 오후 2시에 결과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한국전자홀딩스는 KEC랑 연관된 같은 곳이고, 제일약품도 화이자 관련주입니다. BT1은 오늘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행 결정에 등을 했고요. 제일파마홀딩스도 그리고 제일약품이 이제 화이자랑 연관이 돼 있죠. 그거 주고, 대주산업 국회 세종시 이전 기대감 소식으로 해가지고 그 12% 정도 상승이 나왔고, 대림포장 골판지 수급 차질 우려 지속에 상승을 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에너지 가격 상승 기대감에 이제 이런 테마 상승을 했고요. 우진 원자력 발전소 해체 테마,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 관련된 테마 관련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피플바이오 이렇게 상한가를 갔고요. KPX 생명과학도 화이자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KEC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얘도 이제 자율주행차, 테슬라 그 자율주행차 그 관련주입니다. 우리기술투자 오랜만에 나왔죠. 비트코인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약품 아까 있던 화이자 관련된 종목이고, 캐몬도 이게 코로나 치료 이제 신약 개발 업체로 해가지고 오늘도 상승이 좀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주산업 아까 보셨던 세종시 관련주고, MP한강, 그 다음에 테림포장, 우진, 두산중공업, 서한, KC코트렐, 우리바이오,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좀 이어가졌습니다. 오늘은 종목을 4종목 정도 뽑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코넥부터 해가지고 서한까지 이런 4종목을 이제 뽑아볼 생각이고요. 잠깐 창을 바꿔가지고 일봉하고 분봉이 보이게 설정을 했습니다. 에스코넥은 이제 어떤 관련주였냐,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소 생산 기술 부각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소식에 이제 상한가도 갔었고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3.83%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 시작을 할 때 2,51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할 건데, 내일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한번 사보려고 일단 한번 넣어 놓겠습니다. 매수가는 2,305원이고요. 손절은 2,045원 손절, 매도가는 2,530원 매도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손절폭이 크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면 되고, 매수를 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손절폭이 일단 크니까요. 이거는 에스코넥에 비해서 손절가는 좀 크진 않고, 폭 자체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3% 정도, 먹을 때 33%, 잃을 때도 한 3% 정도 되는 구간에서 잡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기 때문에 일봉상에 계속 큰 상승이 나왔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계획을 꼭 하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매수는 2,560원 매수, 그 다음에 매도는 2,630원 매도, 그 다음에 손절은 2,410원 손절로 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종목을 올리고 해도 또 내일 되면 이제 장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또 특정한 움직임이 있으면 오히려 높게 사는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또 이 종목이 약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좀 나중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오늘 이렇게 이 구간에서 사는 걸로 유튜브 종목 이렇게 뽑아놨고요. 그냥 다음에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아까 있던 비트코인 관련 주죠. 옛날에 이제 비트코인 대장주로 큰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먹을 때는 거의 3-4% 정도 먹고, 잃을 때도 한 3-4% 됩니다. 이제 손절 잘 걸어주시고요. 비트코인 대장주로 해가지고 지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2,650원 매수, 2,550원 손절, 2,750원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한인데요. 서한이 올라갔을 때 서대구 역세권 개발 참여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고, 여기 서대구 역세권 관련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게 이슈적으로는 엄청 큰 이슈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차트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떨어지면 한번 사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445원 매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570원 매도, 1,315원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도 매수를 해가지고 손절이 나가고 하면은 좀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분할로 잡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한 1% 정도 됩니다. 저번에 약간 오르비텍이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이 난 좀 더 밑에서 사야겠다, 좀 안정적으로 해보겠다 하면은 여기 좀 더 밑에서 사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 그냥 기다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손절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한 5%, 손절이 돼도 한 5% 정도는 되겠다, 아니면 3% 되겠다 하면은 여기 손절가에서 3% 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타점은 많이 낮아지겠죠. 오게 되면은 뭐 큰 수익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에스코넥부터 서한까지 뽑아가지고 내일도 이제 종목들 관찰하면서 유튜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